나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부모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한 가지 고통을 들었다. 왜 자식이 나에게 점점 멀어질까요?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도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말한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사랑의 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너무 많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식을 붙잡아 두려는 방식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반드시 변한다. 아이였던 자식은 어느 순간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 되고 그 순간부터 부모의 말과 태도는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관계의 선택이 된다. 나는 오래전 한 중년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제 아들은 요즘 저를 피합니다. 저는 그저 잘 되라고 말했을 뿐인데요.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의 말 속에는 존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판단이 있었습니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많은 부모가 이 사실을 잘 모른다. 자식이 멀어지는 이유는 부모가 싫어서가 아니라 부모와 대화할 때마다 자신의 존엄이 작아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존엄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 관계 속에 오래 머무르는 일은 거의 없다. 심지어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 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다. 사랑은 때때로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존중은 절대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는 여전히 과거의 권위에 머물러 있다. 나는 너의 부모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이 틀렸다는 거냐? 이런 말은 부모에게는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자식에게는 하나의 메시지로 들린다. 너는 아직도 내 아래에 있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조용히 문을 닫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침묵의 거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작은 말과 작은 태도가 쌓여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지금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식을 통제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불편한 질문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려 할수록 자식은 더 멀어진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기 시작하면 자식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온다. 나는 100년의 세월을 지나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권위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존중으로만 유지된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만약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관계는 언제든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방법은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방식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자식의 마음을 다시 여는 4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거창한 기술도 아니고 복잡한 심리학도 아니다. 단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아주 단순한 말들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긴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대화에 함께한다는 작은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남긴 한 문장은 또 다른 부모의 마음을 깨우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다. 나는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조용히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장면을 자주 목격해왔다. 부모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식의 얼굴에는 점점 피로와 거리감이 쌓여간다. 많은 부모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 문장은 부모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자식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닿게 만드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부모가 말하는 사랑과 자식이 느끼는 사랑은 종종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부모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지만 자식은 그것을 신뢰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부모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선택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 차이가 반복되는 순간 관계 속에는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나는 한 어머니를 기억한다. 그녀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눈물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제 딸은 이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따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당신은 먼저 들어줍니까? 아니면 먼저 조언을 합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보통 먼저 말합니다. 더 나은 길을 알려주려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많은 부모는 자식을 돕기 위해 말하지만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대부분 조언이 아니라 이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깊이 연결된 본능이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방향을 정해주면 자식은 점점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부모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처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관계에서 결국 거리를 두게 된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보다 더 오래 살았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삶의 길은 단순히 경험의 길이로 결정되지 않는다. 시대가 다르고 세상이 다르고 자식이 살아가는 환경도 부모가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일 가능성이 크다. 진짜 사랑은 자식의 길을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존중의 사랑이라고 부른다. 존중의 사랑은 매우 조용하다. 명령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 나는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이 말은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서 큰 힘이 된다. 부모가 자식을 믿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해서 통제하려 하면 자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겉으로 순종하며 마음을 닫거나 아니면 부모와의 거리를 점점 더 넓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멀어진다. 나는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진다. 당신은 자식이 당신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존중하기를 원합니까? 두려움은 짧은 시간 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존중은 평생 관계를 지켜준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변화는 간단하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이다. 자식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조언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보라. 그 몇 초의 침묵이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인생의 긴 시간을 지나며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그것이 격려라면 자식의 삶을 밝히지만 그것이 통제라면 자식의 마음에 그림자를 남긴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자식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자식을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한다. 나는 인생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부모를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 부모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 요즘 우리 아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순간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작은 균열이 천천히 자라난 결과일 뿐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멀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대화 속에서 시작된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보았다. 한 젊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직장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새로운 길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바로 이렇게 말했다. 그건 현실을 모르는 생각이다. 그 말은 단 한 문장이었지만 아들의 얼굴에서 무엇인가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이었다. 인간의 마음은 매우 섬세하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깊은 욕구다. 그러나 부모의 말이 계속해서 자식의 선택을 부정하거나 판단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때 자식은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대화를 줄인다. 그 다음에는 고민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삶을 부모와 완전히 분리해버린다. 많은 부모는 이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큰 갈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식은 여전히 예의를 지키고 명절에는 찾아오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리가 생겨 있다. 나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이별이라고 부른다.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상태다. 부모가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순간은 대부분 부모가 자식을 비난한 순간이 아니라 자식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 순간이다.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는 공격이 아니라 무시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는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현실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의 판단보다 먼저 공감이다. 공감이 없는 조언은 종종 비판처럼 들린다. 그리고 그 비판이 반복되는 순간 자식은 부모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나는 부모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에게 자신의 실패를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자식이 자신의 실패를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모의 반응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은 자신의 실수보다 부모의 실망을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숨기게 된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안전은 비난 없는 공간이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도, 길을 잃었을 때도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부모의 마음 안에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면 그 공간은 점점 사라진다. 그리고 자식은 결국 그 공간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된다. 친구에게, 연인에게, 혹은 세상 어딘가에서 말이다. 그래서 부모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자식의 마음이 다치는 순간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말들이 관계의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자식이 이야기할 때 먼저 판단하려 하지 말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자식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한 문장은 때로 자식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마음을 닫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인생의 긴 시간을 돌아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사소한 태도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존중의 부족이다. 많은 부모는 자식을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기억한다. 그 기억 속에서 자식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부모는 지도해야 할 존재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자식은 성장하고 자신의 판단과 가치관을 가진 독립된 인간이 된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자식이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로 남아있지만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신이 하나의 성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인식의 차이가 관계의 긴장을 만들어낸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보았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아직도 세상을 잘 모른다. 그녀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특히 부모에게서 받는 인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강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자식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자식은 점점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관계는 서서히 식어간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한다.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권위가 아니라 존중을 선택해야 한다. 권위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힘이다. 그러나 존중은 서로를 같은 높이에서 바라보게 만든다. 부모가 자식을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관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부모와 자식을 지켜보며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조언을 한다. 삶의 방향을 설명하고 선택의 기준을 알려주고 무엇이 옳은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다른 부모는 조금 다르다. 그들은 먼저 묻는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관계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자식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한다. 이 메시지는 자식의 마음을 열게 만든다. 인간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 공간에서 더 솔직해지고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태도다. 자식을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부모의 말투가 달라지고 질문의 방식이 달라지고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나는 부모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과 이야기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평가받는 느낌을 받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관계의 방향은 바로 그 감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에서는 대화가 이어지지만 평가받는 관계에서는 침묵이 시작된다. 그리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진다. 그래서 부모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자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존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작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자식의 선택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의 삶을 자식의 삶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100년의 세월 속에서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권위로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존중이 있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존중이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깨달았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한다. 조언을 더하고 설명을 더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자식의 마음은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설명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아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 명절이 되면 형식적인 인사만 오갔고 깊은 이야기는 없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저는 제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한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많은 부모는 이 말을 쉽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는 새롭게 시작된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완벽한 조언이 아니다. 그것은 인정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연다. 나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인간 관계를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된 진실을 발견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그러나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 원칙은 똑같이 작용한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계속해서 평가하면 자식은 점점 자신의 생각을 숨기게 된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면 자식은 다시 부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멀어진 자식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내가 옳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를 존중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하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존엄이 인정되는 관계 속에서만 진심을 드러낸다. 나는 종종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대답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반응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식은 부모의 실망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갈등을 피하고 점점 대화를 줄인다. 그리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관계의 거리는 더 멀어진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거리는 아주 작은 변화로도 다시 줄어들 수 있다. 부모가 먼저 인정하는 말을 할 때 자식의 마음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보았다. 부모가 나는 네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할 때 대화는 끝나지만 부모가 나는 내 생각을 듣고 싶다 라고 말할 때 대화는 다시 시작된다.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단순한 말의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태도의 차이다. 그래서 부모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 자식에게 조언하기 전에 먼저 존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중이 없는 조언은 비판처럼 들리지만 존중이 있는 조언은 지지처럼 들린다. 내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완벽한 지혜가 아니라 자식의 삶을 믿어주는 태도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첫 번째 다리가 된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부모를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보았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때로는 자식의 마음을 깊이 다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특히 말이라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도구다.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관계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이다. 나는 한번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한 젊은 여성이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제 부모님은 늘 저를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 속에는 항상 비교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피로가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떤 말을 가장 자주 듣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왜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많은 부모는 비교가 자식을 자극하고 성장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비교는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을 남긴다. 하나는 열등감이고 다른 하나는 거리감이다. 열등감은 자식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거리감은 부모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나는 부모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비교의 말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속도로 살아간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기준을 들이대면 자식은 점점 자신의 삶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다. 또 하나 부모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희생을 강조하는 말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은 부모에게는 억울함이 담긴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들린다. 사랑은 계산으로 표현될 때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부모의 희생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점점 죄책감과 부담 속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죄책감을 느끼는 관계에서 자유롭게 사랑하기 어렵다. 나는 또 하나의 위험한 말을 부모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자식의 선택을 무시하는 말이다. 그건 틀렸다. 너는 아직 모른다. 이런 말은 부모에게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일지 모르지만 자식에게는 자신의 판단 능력을 부정당하는 느낌을 준다. 인간은 자신의 판단이 계속 부정되는 관계 속에서 결국 침묵하게 된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점점 관계의 벽이 된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항상 말한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라고.
그 말이 자식을 성장시키는 말인지 아니면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이 작은 질문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부모의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는 힘이다. 따뜻한 말은 관계를 가까워지게 만들고 차가운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내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며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말이다. 어떤 말은 평생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어떤 말은 평생 마음속에 남는 상처가 된다. 그래서 부모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 자식에게 조언하기 전에 먼저 존중하는 말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중이 담긴 말은 자식의 마음을 열지만 판단이 담긴 말은 자식의 마음을 닫는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부모를 보아왔다. 그들 대부분은 자식을 깊이 사랑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많은 부모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부모인데 왜 사과해야 하지? 그들에게 사과는 권위를 내려놓는 행동처럼 느껴진다. 마치 부모의 위치가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며 정반대의 진실을 보았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하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나는 한번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한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들과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 서로 큰 싸움을 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을 뿐이었다. 어느 날 그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던 것 같다. 그 말은 매우 짧았지만 아들의 표정은 그 순간 분명히 달라졌다. 그 변화는 매우 미묘했지만 분명한 것이었다. 마음속에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순간이었다.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완벽한 사람에게는 쉽게 열리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연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작용한다. 부모가 항상 옳다고 주장할 때 자식은 점점 자신의 마음을 숨긴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때 자식은 처음으로 부모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나는 부모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는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부모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와 진심으로 가까워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는 항상 긴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틀릴 수 없다. 는 태도는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다. 그리고 그 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진다. 반대로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이해했어야 했다. 이 말은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이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다. 부모가 단 한 번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오랫동안 멀어졌던 자식의 마음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사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되는 순간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중 하나는 내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이 말을 하지 못한다. 대신 설명을 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설명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는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공감이다. 나는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진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대답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반응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한 힘이다. 부모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느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한마디 사과 속에 담겨 있을 때 오랫동안 닫혀 있던 관계의 문은 다시 조용히 열리기 시작한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수많은 부모를 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 주려고 노력했다. 더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어 했고,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고 싶어 했다.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보호하려 할수록 자식의 삶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부모는 자식이 힘든 길을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길을 정해주고 위험해 보이는 선택은 막으려 한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사랑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식의 삶을 부모가 대신 책임지려는 태도가 숨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의 문제가 시작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다. 자신의 선택을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그 길을 대신 정해주면 자식은 점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힘을 잃게 된다. 나는 한번 이런 장면을 보았다. 한 청년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계속해서 그 선택을 반대했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였다. 결국 그는 부모의 뜻을 따랐다. 겉으로는 평온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후회가 쌓여갔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제가 제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후회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지 못했다는 깊은 아쉬움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는 자식의 실패를 너무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식의 선택을 막고 대신 안전한 길을 선택하게 만든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존재다. 실패가 없는 삶은 성장도 없는 삶이다. 부모가 자식의 실패를 모두 막아버리면 자식은 결국 세상 앞에서 스스로 서는 힘을 배우지 못한다. 나는 부모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 자유는 방임과 다르다. 방임은 관심을 끊는 것이지만 자유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나는 네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메시지는 자식에게 매우 큰 힘이 된다. 부모가 자식을 믿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해서 자식의 선택을 통제하려 하면
자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부모의 기대에 맞추며 자신의 마음을 숨기거나 아니면 부모와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을 따로 살아가거나 말이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부모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 자식의 삶은 부모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식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이다. 부모의 역할은 그 이야기를 대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이다. 내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며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완벽한 보호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착각을 보았다. 많은 부모는 자식과 가까워야만 좋은 관계라고 믿는다. 항상 함께 이야기하고 모든 일을 공유하고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다른 진실을 발견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가까움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라는 사실이다. 인간 관계는 너무 멀어도 문제지만 너무 가까워도 숨이 막히게 된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식이 성장하면 관계의 형태도 함께 변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부모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하려 한다. 어떤 부모는 자식의 일상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한다. 직장 선택, 인간관계, 심지어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조언하고 통제하려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관심과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침범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존엄과 연결된 문제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 자신의 선택을 고민할 공간, 그리고 때로는 혼자서 실수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그 공간을 채워버리면 자식은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한번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한 어머니가 성인이 된 아들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했다. 그녀는 단지 안부를 묻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저를 믿어주세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요청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반드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공간이 있을 때 관계는 편안해지고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그 공간이 없을 때 관계는 점점 긴장 속에 놓이게 된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공간을 빼앗는 순간 그 사랑은 부담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의 거리를 존중해야 한다. 거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지혜다. 인간은 자신이 존중받는 공간에서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 억지로 붙잡힌 관계는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 속에서 유지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 나는 부모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과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까?
만약 자식이 부모와 대화할 때 긴장하거나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관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럴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물러남 속에서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다. 내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붙잡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때 오래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적절한 거리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만든다. 그리고 바로 그 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평화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된다. 나는 긴 세월 동안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부모는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존중은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다. 그리고 그 감정은 부모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부모를 존중해야 한다. 어른에게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 물론 이 말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존중은 강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생겨난다. 나는 한번 이런 장면을 보았다.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다. 한 아버지는 항상 자식에게 권위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나이를 근거로 자식에게 복종을 요구했다. 겉으로 보면 그 집에서는 큰 갈등이 없었다. 그러나 자식의 눈빛 속에는 늘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반면 또 다른 아버지는 조금 달랐다. 그는 자식에게 명령하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식에게 자주 조언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다.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가정에서는 자식이 점점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정에서는 자식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중하게 되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를 보고 존중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삶에서 품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품격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다. 이런 모습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식의 마음속에 깊이 남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삶을 존중하게 된다. 나는 부모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자식에게 존중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부모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갈 때 자식은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존중을 느낀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존중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라고. 부모의 태도가 변하면 관계의 분위기도 함께 변한다. 부모가 산타고 균형 잡힌 삶을 살면 자식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강요 없이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내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그래서 부모가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의 모습이 자식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여러 번 보았다.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은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 관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같은 원리가 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연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많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왔다. 당신은 자식에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합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말한다. 조언을 한다고, 걱정을 한다고, 때로는 충고를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식의 마음을 여는 말은 대부분 그런 말이 아니다. 오히려 매우 단순한 4가지 말이다. 이 말들은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자식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자식의 마음을 움직인다. 첫 번째 말은 인정의 말이다. 부모가 이렇게 말할 때 자식의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나는 네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존중한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것은 자식을 부모의 기대 속에 가두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더 책임 있게 행동한다. 부모가 자식을 믿는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두 번째 말은 이해의 말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관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은 부모가 모든 것을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자식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가 담겨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들려질 때 마음을 연다. 부모가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은 더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된다. 세 번째 말은 지지의 말이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서 싸우며 살아간다. 실패를 경험하고 실망을 겪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한다. 그럴 때 돌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큰 힘이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자식은 세상 속에서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네 번째 말은 감사의 말이다. 많은 부모는 이 말을 자식에게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은 관계를 매우 따뜻하게 만든다.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것이 나는 고맙다. 이 말은 부모의 사랑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전달하는 말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느낄 때 마음이 깊이 움직인다. 부모가 이 말을 진심으로 전할 때 자식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억이 남는다. 나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며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거창한 지혜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단순한 말이라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 원리는 같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과 이해와 지지와 감사를 표현할 때 자식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돌아온다. 이것은 어떤 심리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자식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자식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라. 그리고 그 존중을 말로 표현하라. 그 네 가지 말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오래된 거리를 조용히 줄여줄 것이다. 나는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보았다. 사람들의 성공도 보았고 실패도 보았고 수많은 관계가 가까워지는 순간과 멀어지는 순간도 지켜보았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한 가지 사실이 더욱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다. 그것은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라는 삶의 태도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 고민한다. 더 좋은 교육을 시켜야 하고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식이 어른이 되면 부모가 남겨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부모의 삶의 모습이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태도를 통해서 삶을 배운다.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기억은 자식의 마음속에 평생 남는다. 부모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왔다면 자식은 그 모습을 통해 인간관계의 깊이를 배우게 된다. 나는 인생의 끝에 가까운 많은 부모를 만났다. 그들 중 일부는 후회를 이야기했다. 더 많은 것을 남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완벽한 지원이 아니라 부모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 부모를 보며 자식은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어떤 재산보다도 오래 남는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도 늙고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관계가 조금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거리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다. 존중이 남아있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 나는 긴 세월을 돌아보며 부모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 자식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대신 자식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주라. 인간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길을 잃는다. 그럴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소중한 존재다. 부모가 그런 존재가 되어줄 때 자식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한 가지 약속을 해보기를 바란다. 나는 오늘부터 자식을 통제하려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존중하는 부모로 살겠다. 그리고 그 다짐을 댓글의 한 문장으로 남겨보기를 바란다. 그 한 문장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선언이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태도는 오늘부터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면 관계도 바뀌기 시작한다. 나는 여러분이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깊은 삶의 지혜를 나누기 위한 작은 연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만약 오늘부터 그 진심을 조금 더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믿는다.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의 삶 앞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관계의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걸음이다.